예보,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빨리 심장 마사지 이동합니다. 길 뺑세요. 선생님, 저를 뇌졸중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회복이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멈춰야 했던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저리고 마치 의자에서 잠든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 느낌이 든 적은요? 요즘 들어 그냥 데친 채소 몇 가지밖에 안 먹었는데도 배가 더부룩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다들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심장을 지키려고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가끔 어지럽기까지 한 분들입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딱하고 어지러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아침에 잠에서 깬 뒤 머리가 아프거나 살짝 어지러운 적 있나요? 대한영양학회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 중 60% 이상이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건 그중 약 40%가 잘못된 조리법이나 채소의 조합 때문에 소화장애, 영양 흡수 저하, 심지어 전해질 불균형까지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식사 순서와 시간,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소화를 개선하고 아침 혈압 상승 위험을 줄이며 혈관을 마치 40살 때처럼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이라. 짠, 채소나 김치 같은 절인 음식을 많이 먹은 뒤 얼굴이 붉어지거나 열이 확 오르는 적 있나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가을 아침 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68세의 조명희 어르신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죠. 그분은 아침 운동반에서 가장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오셨는데 안에는 온통 초록색 채소뿐이었어요. 그날도 자리에 앉자마자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주 깨끗하게 먹어요. 이 거의 다 데친 채소나 샐러드인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약해지고 다리가 저리고 밤엔 속이 더부룩해서 잠이 잘 안 와요. 아침마다 눈이 붉고 손이 빠그네요가 왜 이런 걸까요? 윤비엘, 아침에 눈 주변이나 손이 살짝 붓는 적 있나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그분은 거의 단백질을 먹지 않고 거의 매 끼마다 생채소에 참기름만 살짝 넣어 큰 그릇 한가득 드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깬 혈압은 오후보다 거의 20민의 HG나 높았고 손은 약간 차갑고 맥도 약했어요. 이후 검사 결과 가벼운 빈혈과 일시적인 저칼륨증이 확인됐습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너무 단조로운 식단과 갑작스러운 식이섬유 증가, 그리고 물과 단백질 섭취 부족이 원인이었죠. 몸은 그에 반응하듯 속이 더부룩해지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근육까지 쉽게 피로해진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채소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요. 어떤 채소는 자극 성분을 없애려면 충분히 익혀야 하고 어떤 건 적당량만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섬유질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충분한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너 뭐해? 아침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거나 냄새가 강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저는 조명희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채소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찐 채소나 채소국을 늘리기, 그리고 매일 고등어나 삶은 달걀을 한 번씩 추가하기, 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꾸준히 마시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것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특히 채소는요. 2주 뒤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다시 오셨습니다.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속이 편해졌으며 잠도 푹 잔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복에 생채소를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은 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가 채소를 과하게 섭취해 갑상선 기능이 살짝 흔들리는 경우, 또는 오이와 신과일을 함께 먹어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도 있었죠. 무엇보다 위험한 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또 종아리가 쥐나요. 밤마다 이러니 잠을 잠 수가 없어요. 밤에 종아리가 자주 쥐가 나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날 오후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조명희 어르신이 새로 만든 도시락을 들고 오셨죠. 찐 브로콜리, 참기름에 살짝 볶은 단호박,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보리죽 1그릇이었어요.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채소만 먹지 않아요. 색깔도 다양하게, 맛도 골고루 챙겨 먹어요. 그분은 이어서 아침 혈압도 안정되고 가볍게 걸을 때 숨이 차지 않아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몇 년 전에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식단을 더 엄격히 지킬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생가지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배가 계속 아파요. 조명희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71세의 박순자 어르신은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생가지 날가지를 먹다가 가지에 들어있는 글리코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에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갈 뻔했죠. 또 이영숙 어르신은 장갑 없이 토란을 깎다가 손바닥 피부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과 올바른 것을 혼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례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노년층이 채소를 먹을 때 겪는 3가지 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너무 단조롭게 먹는다는 것. 늘 익숙한 몇 가지 채소만 고집합니다. 둘째, 잘못된 조리법, 익혀야 하는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물, 단백질, 좋은 지방의 균형이 부족해서 지용성 비타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하며 장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겉으론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명희 어르신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단 몇 주 만에 건강을 되찾게 된 채소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극단적인 식이 제한도 아닙니다. 단지 채소를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아는 것뿐이에요. 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찬 한국인들이 매일 먹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해오던 주의해야 할 3가지 채소 그룹. 이슈 영양은 살리고 식물 속 독성 성분은 줄이는 조리법. 3시.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혈관을 더 젊게 유지하는 7일간의 간단한 식단. 모두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제가 근무하는 센터의 수십 명 환자에게 실제로 적용된 방법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채소는 무조건 좋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다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과 몇 분 뒤 여러분은 매일 보던 채소 한 접시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당신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소화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요즘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네요. 손이 살짝 떨리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 적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영양 수업이 시작되자 저는 5가지 색깔의 채소를 상징하는 작은 색상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물었죠. 여기서 매일 5가지 색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분 계신가요? 단 3사람만 손을 들었고 대부분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조명희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죠. 저는 아직 2색깔밖에 못 먹어요. 진한 초록색이랑 보라색이요.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지만 저는 그 속에서 아주 익숙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초록색 채소만 충분히 먹으면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몸이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성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떤 색도 다른 색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색이 부족하면 그만큼 기능도 빠져나갑니다. 혹시 가지를 먹을 때 쓴맛을 느껴본 분 계신가요? 그 쓴맛이 바로 글리코 알칼로이드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날 수업에서 저는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생가지를 먹다가 복통이 생겼던 그분 말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지를 먹을 때 아직 쓴맛이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몇몇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가지 같은 가지과 식물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덜 익히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약간의 기름을 넣고 익혀주면 이 성분이 줄어드는 동시에 보라색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나수닌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아래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이젠 가지는 꼭 구워 먹어요. 맛있고 배도 안 아파요. 그러자 교실 안에 오우 하는 탄성이 터졌고 모두 메모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또 하나의 오해받는 채소, 배추 브로콜리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룹은 간 해독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는 설포라판이 풍부해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고이트로젠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살짝 익히세요. 찌거나 데치거나 빠르게 볶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양도 살고 안전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조명희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어쩐지 생으로 먹었는데도 몸이 자꾸 피곤했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조리법만 바꾸시면 다시 기운이 돌아올 거예요. 수업 중간쯤 이영숙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토란을 깎다가 손이 가려워서 그 뒤로는 아예 손도 안 대요. 제가 물었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토란에는 미세한 수산칼슘 결정이 있어서 피부에 닿으면 따갑거나 가려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첫물은 버리고 깨끗이 헹군 다음 다시 익히면 점액질과 자극 성분이 사라집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은 장갑을 끼고 손질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수강생이 놀라며 말했죠. 그럼 토란을 완전히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조리만 제대로 하면 토란은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수강생들은 다들 열심히 메모했고 몇몇 분은 휴대폰을 꺼내 칠판의 조리법을 직접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입술이 자주 트고 갈라지거나 날씨가 덥지 않은데도 계속 목이 마른 적 있나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반 전체에 작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먹는 순서와 식사 후 몸의 느낌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만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어보세요. 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꼭 적어보세요. 겉보기엔 단순한 과제였지만 이 차르백티 에고도 겠습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원칙이기도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식후 혈압 급상승도 막을 수 있죠. 조명희 어르신은 공책에 꼼꼼히 적었고 박순자 어르신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 가지구이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교실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가 한산해졌을 무렵 가장 젊은 수강생인 정수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채소도 많이 먹는데 요즘 자꾸 어지럽고 쉽게 피곤해요. 식단 기록을 보니 아침은 거의 거르고 점심엔 샐러드와 바짝 구운 닭가슴살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물은 충분히 마시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일이나 통곡물은요? 역시 아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도 너무 단조롭고 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몸이 기본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피곤해져요. 건강하게 먹는다는 건 적게 먹는다가 아니라 균형 있게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심에 오트밀이나 현미밥을 조금 추가하고 물은 자주 나눠 마시며 닭을 너무 태워 굽지 말고 대신 생선찜이나 두부로 바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수진 씨는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젠 어지럽지도 않고 피부톤도 더 맑아졌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진짜 건강한 식습관이란 몸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을 회복하는 것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일어날 때 잠깐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진 적 있나요? 다음 수업이 열리던 날 모두가 자신의 천천히 먹기 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꼭꼭 씹기만 해도 속이 덜 더부룩해졌다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밤에 생채소를 줄이니까 잠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네 글자를 크게 썼습니다. 먹는 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죠. 한 번에 채소를 너무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섬유질이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오히려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나눠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섬유질은 자연스러운 솔질기가 되어 장을 깨끗이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이는 양이 아니라 방법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명희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차이는 인내심이네요. 수업이 끝나기 전 저는 모두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름하여 이번 주의 색깔, 하루에 최소 3가지 색의 채소를 골라 드시고 몸의 느낌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가 무지개처럼 먹으면 몸은 에너지로 답할 겁니다. 그러자 반 전체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지개처럼 먹기. 순간 교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울 하늘엔 부슬비가 내리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숨을 고르며 수업에서 만난 그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엌의 따뜻한 불빛 아래 당근, 배추, 양파, 생강을 넣은 야채국을 한 냄비 끓이면서 속삭였죠. 의사도 다시 배워야 해. 어떻게 먹는지를. 조명희 어르신의 잔잔한 미소, 가지구이를 굽던 박순자 어르신, 다시 에너지를 되찾은 정수진 씨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약이나 특별한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혈관과 소화 그리고 에너지를 더 젊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단지 눈앞의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먹는 것만으로도요. 내일은 그들에게 식사 순서, 혈압 재는 타이밍, 그리고 아주 간단한 비밀 하나를 알려줄 생각입니다. 적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갓 익힌 한 접시 채소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일주일 뒤 교실 안은 훨씬 더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기저기서 지난주 결과를 나누느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조명희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생채소 반 공기만 줄이고 고등어를 조금 더 먹었더니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게 사라졌어요. 잠도 푹 자고 아침엔 몸이 구름처럼 가벼워요. 순간 박수가 터졌고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리 저림은요? 조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시장 갈 때 중간에 쉬지도 않아요. 그 눈빛 속에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피곤한 게 당연하다며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신감이요. 박순자 어르신은 향긋하게 구운 가지를 담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젠 생가지 안 먹어요. 이렇게 구우니까 훨씬 맛있고 속도 편해요. 이영숙 어르신은 돼지고기 넣은 토랑국을 자랑했습니다. 손은 부드럽고 매끈해졌고 장갑을 꼭 끼고 첫 끓인 물은 버린 덕분이었죠. 그리고 최민호 어르신이 일어나서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고사리를 생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3번이나 물을 갈아가며 데칩니다. 흙냄새도 사라지고 단맛만 남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인내심이 늘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바뀐다. 특별한 식재료를 살 형편이 안 돼도 누구나 건강하게 요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교실 안의 얼굴들이 한결 밝아졌고 웃음소리가 많아졌으며 수업이 끝나고 걸어나가는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은 뒤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바로 몸의 목소리를 듣는 법이에요. 저는 부탁했습니다. 식사 일기를 쓸 때 먹은 메뉴뿐 아니라 느낌도 함께 적으세요. 먹고 나서 속이 편한지, 무거운지, 잠은 잘 잤는지, 아침에 손발이 저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덧붙였죠. 완벽한 식단은 없습니다. 몸에 맞는 식단만 있을 뿐이에요.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조명희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껏 TV 말만 들었지. 제 배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아이 보라, 교실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고 잠시 후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최근에 한국 연구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를 먹고 가볍게 익히며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식단을 하는 사람보다 아침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뇌졸중 위험이 35% 낮았다는 연구였죠. 그 이유는 균형에 있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소량의 지방이 있을 때 가장 잘 작용하고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물이 충분할 때에만 좋은 섬유가 됩니다. 모두 조용히 마치 비밀을 듣듯 집중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큰 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주 작은 조정을 반복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수업이 끝난 뒤 조명희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천천히 나가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잘 먹는 건 단지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라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늦은 오후, 은행잎이 노랗게 흩날리는 교정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조금 더 익히고, 조금 더 천천히 씹고, 조금 더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